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유 3회. 네. 오늘은 이제 2007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죠. 81번. 네.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어떤 차량이나 중량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매설 깊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돼요.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된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자, 이거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 자, 우리 첫 번째가 매설 방법으로서 무슨 매설식? 바로 직접 매설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이 되고요. 세 번째가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직접 매설식에서는요, 이제 종류도 종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직접 매설식은 내가 그 케이블을 매설하고 있는 그 장소가요,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래요. 이러한 장소의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이 돼갖고요, 원래는 1.2였다가 1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아닌 나머지 장소를 이제 기타의 장소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타의 경우 얼마가 된다? 0.6m 이상 이제 매설해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기타라고 하지 않고 차량이나 이제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제 이렇게 불러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설식의 경우 이제 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서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트라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요 내부에 이렇게 포설한 거, 이러한 매설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접 매설식이라고 하죠. 자, 관로식의 경우요, 관로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는 1m 이상을 매설합니다. 하지만 매설하는 그 장소가 어떤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요때는 매설 깊이가 얼마가 된다? 0.6m가 되죠. 똑같은 매설 방법인데요, 단지 이게 관을 묻었냐, 이런 차이가 있죠. 전선이 이제 요 안에 있는 거죠. 요렇게. 암거식은 뭐 별도로 물어보는 건 없고요. 지하에 이제 이렇게 구조물 아예 터널을 뚫어버려 갖고요, 벽면에다가 이제 케이블 거치대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벽면 쪽으로 많은 케이블들이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요 사람이 요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직접 매설식에서는요,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대요. 이 트러플을 생략하는 조건이에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바로 이제 생략할 수 있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바로 부설할 수 있다, 이거죠. CD 케이블이라고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인데요, 문제에서는 직접 매설식이고, 그렇죠?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어떤 장소? 바로 있는 장소죠. 요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죠? 81번은 1번. 자, 82번. 고압용 개폐기나 차단기, 피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요, 그 동작이 됐을 때 이제 이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이나 천정, 기타 그 가연성 물체로부터 얼마 이상 떼어놓아야 되는가, 이건데요. 여기다 해볼게요. 82번은
아크 발생 기구와의 이격거리를 물어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고압밖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특고압은 2m인데, 고압은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다는 어떤 그 장비의 동작이나 어떤 그 운전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 동작 시에 어떤 아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이 아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장비와 어떤 가연성 물체와는 고압의 것은 최소 얼마 이상 이격해야 된다? 바로 1m 이상을 이격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450에 750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이 그 위쪽에서 상부 조영제와 접근한답니다. 이때 이제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건 제가 지워볼게요. 몇 번이냐면 83번이에요. 자, 이것은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이건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시험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특정 건조물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정 건조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전선이 위쪽으로 접근합니다. 뭐 상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자. 예. 자, 첫 번째가요. 가공전선이 전압이 저고압이 돼요. 자,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이제 위쪽으로 접근한답니다.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해야 돼요. 하지만 전선이 누구일 때, 단 누구일 때만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1m 이상을 이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쪽으로 접근하는 이들의 전압이 22,900V가 됩니다. 이때는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따지셔갖고요. 이거 외우실 때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3m 이상이 되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2.5m, 케이블일 때는 1.2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쪽이에요. 자, 이때는 이제 똑같이 저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2.9kV가 됩니다. 예. 자, 이때는 이제 나전선, 절연전선, 그 다음에 케이블로 구분하셔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 절연전선 1m, 케이블은 0.5m가 됩니다. 자, 이것도요, 제가 뭐 특이사항은 말씀드릴 거지만 저처럼 그냥 정리하셔도 관계없어요. 나절, 캐로 보셔갖고, 나전선일 때는 1.2m, 절연전선 0.8m, 케이블은 0.4m예요. 근데 원래 정확히 따지면요, 이 부분은 이제 절연전선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얘는 이 경우가 되려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나전선은요, 일반적인 경우로서 이게 접촉 우려가 있는 거죠. 요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위아래 통일을 주셔서 저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접촉 우려가 있냐 없냐 이제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냐면요, 저압이죠. 저압이고요. 뭐야 이거? 위쪽 접근이지. 자, 그러면 위쪽 접근인데 기본적으로 전선에 대한 종류가 케이블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린 뭐가 된다? 저압일 때는 바로 2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4번이 됩니다. 34만 5천 볼트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사용되는 전선은 인장 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얼마 이상의 경동 연선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자, 지워볼게요. (84번이죠) 예,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보안공사. 34만 5천 볼트 이제 가공전선로의 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일단 좀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저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제가 이제 표를 여기서 그리면서 이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위에다가 하나 더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어쨌든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가 된다? 바로 4m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뭐가 된다? 고압이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 5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 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종 특고압 보안공사, 2종, 3종 모두 어떨 때 적용하니까 문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몇 차 접근 상태? 바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우리 2차 접근 상태 3벤타 미만이죠.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이 몇 차 접근 상태다? 바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그냥 특고압이고요. 전압의 크기 자체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서 단지 2차 접근 상태라고 물어봐도 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물게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바로 목주의 안전율에 대한 문제를 시험 문제화하고요. 이때는 2가 되겠습니다. 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이제 몇 차 접근 상태다? 바로 1차 접근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전압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갖고 이제 그냥 특고압이고 단지 전압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이제 1차 접근 상태. 이때는 이제 이 3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요, 뭘 물어보냐면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사용했을 경우나 B종 지지물을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했을 때 이때 경관을 또 물어봐요. 네, 여기서 A종과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일 때를 얘기하죠. 자, 제가 지지물로 그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다면 그때의 경관은요, 무조건 몇 메다? 100m 이하가 됩니다. 네. 자, B종, 이제 다만, 여기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서는 목주나 A종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자, B종인데요. 순서를 기억하면서 150, 그 다음에 200, 200이 되겠습니다. 네, 철탑은 무조건 400m가 되고요. 이렇게.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거예요.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 뭘 물어본다?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볼 수 있어요. 세 갈래로 쪼개지고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전선의 굵기는요 55스퀘어 이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0 이상 이제 300 미만이 되죠. 300kV 미만이면 150. 그 다음에 300 이상이죠. 이때는 200 스퀘어.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 표를 제가 이제 한번 완성해 보면 요놈 빠지고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예.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34만 5천 볼트 가공전선을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한데요. 전선 단면적이죠. 1종 특고압 보안공사고요. 전선 단면적이지. 3, 4, 5는 엄연히 뭐 300kV급 이상이 되니까 200 스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84번의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연계성이 있는 문제는 이제 맞긴 맞아요. 86번을 잠깐 보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한 154 가공 송전선로는 전선에 이제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냐고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100kV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거기 보면 100kV 이제 이상의 경우라면 뭐 이제 2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원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 하나 드렸었어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긴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원래는 우리가 몇 초였냐면 원래는 제가 이제 1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안공사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무조건 2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가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좀 잠깐 지워보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문제처럼요 다 똑같은데 15만 4천 볼트 가공전선로에 이제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면 1초고요. 이 문제처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가공송전선의 이제 154죠. 똑같아. 앞에 그 말만 붙는 거예요. 요때는 몇 초가 된다? 2초가 됩니다. 그래서 86번도 이제 지금 제가 같이 해결은 해보는데요. 어쨌든 86번은 몇 초가 되냐면 이제 2초가 되죠. 예.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저기만 빼면 돼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요 말이 빠지면 몇 초가 된다? 1초고요. 요 말이 들어가면 몇 초가 된다? 2초가 됩니다. 이건 사실 이제 시가지라는 언급이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154 나오면서 지락 단락되면 이제 1초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으면서 154라고 나오면 이제 2초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85번 볼게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 22,900V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죠. 네. 자, 다 지워볼게요. 자, 85번이죠. 자, 이것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이격거리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이제 전기선과 전기선, 가공전선과 약전선은 전기선과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는 전기선과 이제 방송설비, 가공전선과 삭도는 이제 전기선과 케이블카 다니는 선의 이격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는 어디를 기준 잡느냐? 저기를 그냥 이 약전선을 기준 잡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이격해줘야 되냐면 조건이 없다면 0.6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거예요.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여기에 절반을 줄인 0.3m가 됩니다. 근데 좀 굉장히 좀 독특한 기준이 뭐냐면요, 이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된 이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대요.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이 봅니다. 0.3m. 그 다음에 이제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예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단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0.4m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25kV 이하가 돼요. 자, 25kV 이하에, 이건 이제 항상 다중접지를 얘기합니다. 네. 특고압 가공전선과, 예. 네. 자, 이때는 이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2m,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됩니다. 요게 이제 삭도일 때만 여기가 1m인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죠. 자,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자,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이격거리죠.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는 1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60kV 이하가 됩니다. 자, 60kV 이하인데요. 조건과 관계없이 2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합니다. 이때는 기본 2에다가요,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단수 곱하기 0.12m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갑시다. 특고압 절연전선을 썼어요. 분명한 건 절연전선을 썼어. 그리고 22,900V고 중성선의 다중접지식이래요. 그럼 여기죠. 요 놈이랑 누가 된다? 바로 안테나네요. 여기를 안테나로 봐도 돼요. 그럼 또 똑같아. 그러니까 또 여기가 이제 이 조건이 똑같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절연전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 이격거리가 얼마가 된다? 1.5m가 됩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85번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6번은 제가 방금 했고, 자, 87번이 됩니다.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대한 지지물 또는 가섭선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으로서 옳은 거죠. 자, 다 지워볼게요. 여기 이제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병종풍압하중을 적용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이거 다 지워놓고 한번 또 써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87번이죠.
자, 병종풍합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병종풍합 하중은요, 일단은 갑종풍합 하중이라는 거에 갑종풍합 하중에 대해서 몇 프로 적용한다? 바로 50% 적용합니다. 갑종에 50% 적용하죠. 예. 병종풍합 하중인데요. 근데 어떨 때 이들을 적용하냐면 두 가지 타입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인가가 많이 연접된 시가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전압은 얼마? 35kV 이하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병종풍합 하중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 인가가 연접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풍합 하중을 고려한다? 바로 병종풍합 하중을 고려하죠. 또 하나가 이 전압 받고 장난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5kV 이하의 것을 이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8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번은 3번, 88번은 압축 공기 장치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발변전소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는 그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의 공기의 보급이 없이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해서 몇 회 이상 갖는 용량을 가져야 되냐. 자, 이것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시험 압력을 물어봐요. 시험 압력에 대해서 수압이 되면 1.5배의 10분간입니다. 그 시험 압력이 기압이 되면 1.25배의 10분간이 되고요. 예. 두 번째가 이 공기 탱크의 용량인데요. 지금 이 문제처럼 압축 공기 장치의 그 공기 탱크의 용량은 최소 몇 회 1회에 차단 및 투입이 가능한 용량을 상시 비축해줘라. 공기의 보급이 없다는 건요, 이 압축 공기 장치는 컴프레셔가 필요하죠. 문제는 이제 컴프레셔에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압축 공기 장치에 공기를 저장하는 이 공기 탱크는 공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상시 1회 이상은 차단 투입이 가능한 용량을 상시 비축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압력계, 여기에 사용되는 그 압력계의 눈금은 최소 1.5배에서 3배 이하의 이 눈금을 갖는 압력계를 설치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압축 공기 장치의 그 공기 탱크의 용량에 대해서 물어봤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싹 지워볼게요. 거기 보시면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할 경우 레일 면상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는 건가. 아주 주는 문제죠. 우리 항상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죠. 자, 일단은 89번 보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예. 자, 이건 조건이 있고요. 예. 저고압이 되고,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은 이제 도철행이에요. 도는 이제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이제 철도를 횡단. 요건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우리. 그 다음에 횡은 횡단보도교예요. 그 다음에 기타. 예. 자, 어떤 시기든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가공전선이 그냥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똑같아요.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얼마가 된다? 6.5m가 되고요. 횡단보도교인데요,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요, 단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3m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시가지 외에는 뭐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저고압일 때 기타의 경우는요, 지표상 얼마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줍니다. 하지만 이게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으면서요,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4m까지 이제 높이가 낮아지고요. 자, 특고압 시가지 외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됩니다. 이때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m 이상 높이에는 설치해 줘요. 다만 조건 자체가 산지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5m가 됩니다. 원래 이제 이게 6m도요, 평지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좀 이제 이 말이 없어졌죠. 네. 자, 이제 160kV를 초과하는 거예요. 단수 적용해 주시면 돼요. 산지면 5로 출발하고요. 산지가 아닌 나머지는 6으로 출발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단수에다가 0.12m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 시가지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라면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8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합니다.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 10에다가 8의 예시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가시면 돼.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가공전선의 전압에 대한 어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모두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대요. 저고압이면서 어디를 철도를 횡단하는 거죠? 무조건 6.5입니다, 이거는. 만세를 외치면 되죠.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볼 수 있죠. 자, 이제 90번 보겠습니다. 자, 저와 목내배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인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를 써야 하는가? 자, 다 지워볼게요. 요거는 이제 옥내배선의 굵기 및 종류예요. (90번이죠) 자, 옥내배선의 굵기 및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옥내배선의 굵기 및 종류다. 자, 첫 번째가요. 이거 이제 저압과 고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저압일 때 전선의 최소 굵기는요, 바로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줘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요, 이 사용되는 전선의 구간이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인 전선이라면 1.5 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돼갖고 출퇴 표시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캡타이어, 혹여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라고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0.75 가자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전압이 고압이 됩니다. 고압이 됐을 때 전선의 이제 굵기가 시험 문제인데 바로 얼마가 되냐면 6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압 이동 전선으로서 어떤 전선을 쓰냐고 물어봐요. 전선이 이제 항상 이제 이 멈춰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동 전선으로서 사용되는 전선은 우리가 어떤 전선을 써야 된다?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저압 옥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옥랩배선이고요, 저압이죠. 이때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가 된다? 2.5스퀘어 이상이 되죠.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었다면 1.5지만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기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좀 많이 삭제가 됐네요. 자, 다음 중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 91번 이제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에서 하나는 보자고 했어요. 뭐냐면 이 용접 변압기가 절연 변압기여야 돼요.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자고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거죠. 1번 용접 변압기는 그렇습니다.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맞는 얘기야. 2번 용접 변압기의 1차 직전로의 대지 전압은요, 우리 대지 전압은 무조건 몇 볼트예요? 300이지. 그쵸? 그래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우리 300볼트 이하일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그 부분까지는 볼 필요성은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죠.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82번 이제 이 아크 발생하는 그 기구와 이격거리인데요. 고압만 물어봐요. 1m. 자, 83번 가공전선과 그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죠. 전압별로 정리해드린 그림 꼭 기억해 주시고, 84번 보안공사 회의죠. 85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 이격거리인데 해야 합니다. 86번 요거 이제 보안공사 하면서 말씀드렸죠. 15만 4천 볼트 전선로에 이제 지락 단락 생기면 1초고요. 1종 특고압이라는 얘기 있으면 2초예요. 자, 87번 병종 풍압 하중의 기준 하셔야 되고요. 88번 압축 공기 장치 시설 기준 합시다. 89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해야죠. 90번 이제 옥랩배선의 이제 굵기 및 종류인데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91번 아크 용접 장치에 대해서 이제 용접 변압기 이제 절연 변압기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대지전압 무조건 30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